행정학은 아주 쉬웠다고는 말한 선생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서울시 문제 봤을 때는 한 문제 빼고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오히려 상당히 쉬운 문제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론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몇 번이고 곰곰이 봐보면 이론적으로 푸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론으로 공부하는. 근데 그 암기사항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쉽잖아요. 봐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서 말하는 책임운영기관.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법 부분이고. 뭐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총리령인지 이런 걸 외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암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부분도 세세한 부분에 대한 암기였죠. 이거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도 3번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문제풀이에서도. 아니, 이따 우리가 볼 건데. 근데 4번 같은 이론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은 했죠. 이 문제풀이 때도 했었고. 협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이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풀어야 될 것이다. 나왔었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외우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데요. 책임운영기관도 이 부분에서 대통령령 이야기도 그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5번 공익 문제가 3, 4번은 여러분이 골라내야 돼요. 5번 공익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봐봐. 3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부산물로 보면 안 되지. 그렇죠? 공익이 부산물이 아니지. 오히려 생산성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부산물이 되면 모를까. 공익이 오히려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 딱 느낌이 보면 과정설 입장이잖아요. 3, 4번은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결국 1, 2번은 또 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법조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지방직 특강 때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가재정법은 거의 전 분야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당 부분에 법을 한번 마무리 정리를 차라리 그걸로 하는 것도, 우리가 마무리 특강을 그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라 고민 중이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은 해당 부분의 내용이 어떤 법조문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이제 국가공무원법인데 분명히 거기 밑에 그 해설의 1번에서도 봐보세요. 국가공무원법 있죠.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을 기함. 자, 공정 이야기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 봉사 이야기도 나왔었죠. 행정의 민주적이면 능률적이면, 자, 민주성, 능률성 이야기는 나와 있죠. 그런데 공익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국가공무원법 있다는 건 알지만 이 1조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봐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과연 읽었겠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2번에 공무원 헌장.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2번이 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무원 헌장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일단 필기를 합격하면 면접 때 공무원 헌장이라든가 공무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면접할 때 나오는 사실은 묻는 문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공익 문제를 물어볼 때 이걸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도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1, 2번 둘 중에 하나에서 조금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